예, 상황이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론의 요지는 간단하죠.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재래영문법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한 겁니다. 이 하나 때문에 엄청 많은 실수를 한 겁니다. 재래영문법이. 그 예를 들어서 go라는 단어를 자동사라고 규정해버립니다. 네? 이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타동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법적인 측면도 그렇고 번역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번역도 엄청 달라지고 문법적인 해석도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상황이론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어를 보겠습니다. on이라는 단어, b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원소적인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달라져도 원소적인 의미는 변치 않습니다. 예. 원소적인 의미라는 것은 단어 그 자체가 다른 문장 속을 벗어나서 순수한 그 단어 그 자체, 벌거벗은 상태에서의 그 단어 그 자체의 의미를 원소적인 의미를 하는데 원소적인 의미는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소적인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on의 원소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뭐 위에가 아니고 뭐뭐에 접촉되는 것을 on이라고 하죠. 접촉 또는 뭐뭐에 연결되는 것을 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단어의 원소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B열의 원소적인 의미는 계산서도 아니고 진단서도 아닙니다. 집회 외산함도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소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글 쓰여진 종이 쪽. 이것은 그러니까 B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원소적인 의미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상황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on이라는 이 단어의 상황적인 의미는 무수히 많습니다. 당장 영어 사전 찾아보십시오. on의 뜻이 몇 가지나 되는지. 그 사전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B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on의 상황적인 의미, 우리가原문을 들어서 보겠습니다. on the table 하게 되면 탁자 위가 되죠. 뭐 위가 됩니다. 또 on the wall 했을 때는 이거 뭡니까? 벽 위가 아니죠. 벽에 붙어서라는 뜻입니다. 벽에 붙어서. 예? 파리 한 마리가 벽에 붙어 있고 그림 하나가 벽에 붙어 있을 할 때 on the wall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벽에 걸려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상황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이 on의 원소적인 의미는 그대로 변함없이 탁자 위에 붙어 있으니까 탁자 위로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게 탁자 위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은 on이 아닙니다. 탁자 위에 저기 천장에 있는 것은 탁자 위가 아닙니다. 이때 on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위가 맞지만 영어에서는 on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탁자에 붙어 있을 때 on the table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원소적인 의미가 접촉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또 on the ceiling 했을 때는 뭡니까? 천장에 걸려서 이때는 걸려서라기보다는 매달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네요. 천장에 매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등불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on the ceiling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on의 상황적인 의미는 무수히 많죠. 뭐뭐에 관하여 붙어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다 암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소적인 의미를 알면 첫 보면 그 상황적인 의미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소이론과 상황이론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B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쓰여진 종이 쪽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산서가 되기도 하고 국회에서 사용되었다면 국회에서 우리가 서류를 내미는 걸 말합니까? 의안이라고 하죠. 의안이 되는 겁니다. 그 의안이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법률안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외산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외산안 그렇죠. 이 B이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 또 종이 쪽지가 병원에서 쓰였다면 진단서가 되는 겁니다. 병원 중에서도 만약에 그게 수부에서 쓰인 것이라면 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이것이 조폐창에서 쓰였다면 우리가 집회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집회도 뭔가 글 쓰여진 종이 쪽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흔히 하는 말 삐라. 삐라가 바로 삐를 삐라라고 하는 것이죠. 광고지, 전단지. 이런 것도 삐열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도 수표부터 해가지고 이 삐열의 의미는 상황적인 의미는 무수히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상황적인 의미를 암기하라고 하면 아무도 암기 못합니다.
암기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나 원소적인 의미는 우리가 암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반드시 원소적인 의미를 암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고 수고의 뜻도 더욱더 다양하게 바뀌는 것이고 문장의 뜻도 마찬가지고 문법적인 해석도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뀌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이론입니다. 예. 상황이론에 대한 여러분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몇 가지 기본 이론을 여러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원리를 그대로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 2를 하나하나 떼어서 볼 때는 이게 원소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은 무엇이며 2는 무엇이다. 그러나 이렇게 썼어 또는 이렇게 썼어 하나로 뭉쳐버리면 이거 뭐가 됩니까? 21이 되겠죠. 그죠? 이 2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하나의 수거인 것처럼 암기해버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것은 21이다 이렇게 암기해버렸다고 가정할 때 이것이 항상 21이 되느냐 이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엉뚱한 뜻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영어 수거를 어떤 수거를 뭐 두 개의 단어가 모이는 수거 있죠. 예를 들어서 put on 이것을 하나의 수거로 암기해가지고 암기한 그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틀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마치 우리가 21이라는 이 숫자를 무작정 암기해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2100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와버렸습니다. 갑자기 내가 아는 외워두었던 수고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평소에 열심히 외워두었던 수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20일 아닙니까? 여기서 21이라고 말하다가는 틀려버리겠죠.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21이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20일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단어든 수고든 다 그런 원리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우리가. 자, 상황이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교재 보면 됩니다. 예.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별로 없네요. 이 상황이론이 교재에 보시다시피 문법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글도 그렇습니다. 예. 이 글자가 상황에 따라서는 뜻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run이라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자동사라고 이렇게 암기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타동사가 될 수가 있죠. 이건 나오죠. 이게 horse 하게 되면 horse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타동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달리는 것이고 말을 달리게 한다. 말을 몰다는 뜻 아닙니까? 이때는 이 이론은 타동사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도 될 수 있다. 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 책이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낭비겠죠. 예. 그런데 이 상황이론은 문법에서만, 영문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적인 현상에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정치, 철학, 경제, 예? 뭡니까? 인생 전반적인 면에서 이 상황이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상황이론 이름을 잘 응용하시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론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취사 선택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